3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수는 있다. 나온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식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수로서 반영이 됐지 않았나. 투자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배진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참 지금 힘든 증시 상황인데 네.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네. 또 솟아난 구멍이 무엇이 있는지 네.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매크로 이슈가 가장 큰 이벤트인 네.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이슈에 의해서 네. 증시가 좀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 CPI 데이터를 보면 예상치를 좀 많이 상회를 했잖아요. 네. 9%가 좀 넘게 9.1? 나왔어요. 네. 네네. 그래서 약간 좀 금리 인상의 그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면서 또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증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악재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CPI도 많이 높게 나오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빅스텝을 밟았고, 네. 또 미국은 뭐 자이언트 스텝 지금 그는 확정돼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 뭐 밟으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1% 울트라 빅스텝인가? 네. 울트라 빅스텝이 1%, 네. 1%인가 보던데 그걸 밟느냐 마느냐 하던데 뭐 지금 일각에서는 하여튼 0.75가 더 유력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봐서는 뭐 1.0 해도 네. 오히려 좀 세게 붙여버리면 물가가 뭐 당분간 금리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버리니까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네네. 오히려 나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1.0%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그냥 한 번에 확 올리고 세게 네. 한번 딱 해버리면 쇼크가 온 다음에 그다음부터 오히려 빨리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안정을 찾아가요. 그러면 이제 물가들은 어차피 지금 실질적인 물가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CPI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오히려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유가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하락 추세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다른 원자재들은 많이 하락했고 그게 뭐 반영이 되겠죠. 실물로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1% 올려버리면 나는 네. 원래 금리 인상기 때가 원래 인상하면서 올라갈 수도 보통 많아져요. 왜냐하면 그때 올라갈 때는 이게 실적 장세가 나오면서 올라갈 때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는 게 주가도 같이 동행되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렇죠. 네. 이게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그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실적 장세가 나오고 1차 실적 장세라는 게 원래 돈을 플러스 쓰는 장세. 그 다음에 2차 실적 장세는 돈을 플러스 쓴 사람들이 또 고용이 돼서 그 사람들이 쓰는 장세가 있는데 그 장세가 지금 안 나온 거죠, 사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장세가 없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사라진 상황이다 보니까 사라지고 이제 역금리 자체로 바로 와버린 거죠. 맞아요. 역금리 네. 금리가 바로 인상돼 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역실적 장세가 이제 나오냐 마냐가 이제 요 뭐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역실적 장세가 이제 실적이 이제 다음 분기부터 안 나온다든지. 어쨌든 제 생각에는 다음 분기부터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가 공급이 지금 재고가 많이 풀리고 네. 그런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수는 있다. 물론 뭐 업종마다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그렇죠. 뭐 환경으로 봐서는 반도체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식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면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이 나스닥 지수인데요. 네. 원래 이제 올라가려면 이제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올라가는데 쌍바닥을 친다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은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는 이제 어깨이고 이렇게 머리고 이렇게 이게 어깨가 만드는데 어깨가 약간 한 2번 정도 나오는 이렇게 더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삼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회대 숄딩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역삼산. 네. 근데 이게 지금 2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또 2번 나오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좀 더 튼튼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더 튼튼한 모양이 나오고 지금 요 하락 추세에서는 이제 돌파하냐 마냐가 있는데 조만간에 돌파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악재가 다 나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안 빠지고 옆으로 행보하면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저점은 또 높여가고 저점은 이렇게 높여가고 저점은 이렇게 높여가면서 그래서 오히려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안정권으로 들어간다면 일단 모양은 괜찮으나 네.
역사적으로 일단은 한번 돌아가 보면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IMF 이후에 닷컴 버블이랑 좀 그렇죠. 비슷한 시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그때 그 당시에 원래 자산 시장이라는 게 버블이 한번 돈이 풀리고 나면 버블이 나와야 되는데 그 버블이 나는 주식 시장에서 이제 오파동으로 실적 장세로 가야 되는데 물론 공급 방식 때문에 좀 더 나오긴 나왔지만은 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엄청 몰렸던 것 같아요. 버블이 원래 주식 시장이 보통 버블이 한번 탁 나와야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 버블이 안 나온 거죠. 우리 안 나온 상황에서 떠진 게 대부분 다 그 돈이 20대, 30대 자금들이 가상화폐로 이제 묻지마 시장으로 가는 바람에 그 돈이 이제 지금 보면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봐서는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더 폭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화폐 시장은. 그러면 이제 일단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나스닥이라고 보고 나스닥인데 지금은 나스닥 그때랑 상황이 틀리니까 한번 보시면 이게 5천 갔던 게 1,000까지 떨어졌어요. 엄청 빠졌죠. 그때. 이게 그때 사실 이게 엄청난 버블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닥으로 와서 보면 그때 2,950까지 갔던 게 2,920. 그때 나스닥은 그 회복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코스닥은 이게 좋은 회사도 자꾸 코스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게 지수가 계속 못 올라가.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나? 300까지 떨어졌어요. 2,500 10분의 1도 막 나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이렇게 된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물론 살아남는 기업, 여기서도 살아남는 기업이 있다시피 뭐 코인 시장에도 살아남는 뭐 코인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실적이 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종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종합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황부터 한번 보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걸 바꾸면 아직 반토막이 안 났어요. 반토막이 안 났어요.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돌아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12개월 하락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번 달은 이제 상승 추세가 있긴 한데. 자,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기네. 일단 여기 비슷한 게 핸들 개수도 비슷해. 올라가는 것도 하나, 둘, 셋, 다 두 개 쉬고 하나, 둘 올라가고 하나 쉬고 하나, 둘 올라가고 한 세 개 쉬고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때도 보면 비슷해. 이렇게 올라가는 개수라 이게 1파, 2파 조정, 3파 상승, 3파 상승, 이게 4파를 좀 길게 하다가 가라고 했는데 이게 짧게 너무 나와버리고 이게 5파로 돼버린 거죠. 그 당시에도 한번 나와서 얘기를 했나 우리 5파 이게 기대해 보겠다 했는데 4파에서 너무 짧게 나와버린 거죠. 짧게 나와버렸는데 여기서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짧게 나오고 그런 거죠. 하여튼 이렇게 짧게 나오고 가버렸는데 끄지는 것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거의 12개 조정 받았죠. 그래서 지금 좀 양봉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 달이 나오든지 다음 달이 나오든지 한두 달 그때로 과거를 비교해 본다면 그런 비슷하게 본다면은 그 정도는 됐다. 이것도 보면은 거의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 부근에서.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금리가 계속 이제 아직은 인하기가 아니고 인상기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때가 올라갈 때가 금리가 인하기였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서 결국 많이 올라갈 때는 인하기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지수가 좀 올라간다면은 뭐 이 정도 뭐 3천 정도도 목표 뭐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과거로 봐서는 솔직히 이 지수 맞추는 게 바보 게임 같으면 맞추면 하다가 몇 번 이렇게 하다 맞추면 다행인데 잘 맞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올 초에 대신 상저하고는 이제 그때 나왔을 때 1월달에 나왔을 때 상저하고를 상반기는 안 좋고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했는데 이제 하반기가 이제 리오프닝 되고 좀 이게 실적도 잘 나오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전쟁이 더 길어지고, 그때 전쟁이 나고, 그때는 전쟁이 안 나서 전쟁이 나고, 이제 길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침체가 좀 와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수요가 있던 망들이 또 취소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오히려 좀 더 수급이 꼬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았던 상황인데, 지금 재고가 쌓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뭐 반도체 시장이 올라가는 거 봐서는 주식시장은 또 6개월 선행을 하니까 내년 상반기는 또 괜찮아. 이게 원래 심리 때문에 또 살아나기도 하고 정부 정책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그게 어떻게 보면 지수로서 반영이 됐지 않았나. 그래서 나는 실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모든 악재가 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실적도 뭐 안 나오는 걸 다 예상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환율이 1,300이 넘어갔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네. 환율이 1,300을 넘으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보면 항상 1,300을 넘었을 때 매수가 들어올 때가 많아요. 1,300을 넘었을 때 오히려 그때 들어와서 보면 다 돈 벌고 나갔어. IMF 때, 뭐, 중간 사태 때, 뭐, 어쨌든 이게 1,300을 넘었을 때 들어왔을 때 보면 외국인들이 사서 다 돈 벌고 나가.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들이 며칠 새에 지금 1,300이 넘고 사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한 2,500억 정도 샀는데 오늘 또 수급 데이터 보니까 6,000원 넘게 샀더라고요. 엄청 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긍정적인 뭐 지금 악재는 많이 나. 원래 주식도 좋아하는 내가 격언 중에 하나가 이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바닥이다. 일단은 그때도 이렇게 바닥 이제 더 떨어지냐 마냐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당분간은 반등 랠리 구간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악재가 나올 거는 다 나왔는데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보면 확실히 약간 악재에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약간 좀 뭐 인플레도 좀 피크아웃 찍었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원래 한 1%포인트 올린다 그랬는데 다시 0.75 정도 올린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확실히 약간 좀 바닥은 어느 정도 다져가는 모습이 나오긴 하나 하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그 닷컴 버블 당시에 이제 주가 상승 랠리가 났던 그 시점을 보면은 이때는 또 금리를 또 본격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런 스탠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닥은 다졌지만 약간 좀 베어마켓 랠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반등한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역실적 장세가 나오면 중간에 이제 뭐 일단은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없겠죠. 물가는 또 떨어지고 당분간은 없겠지만 또 이제 갑자기 뭐 경기가 좀 좋아지고 분위기 좋아지면 또 금리를 또 인상 이슈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가 만약에 떨어지고 리세션이 오고 침체가 온다면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빅스텝이든 빅스텝이든 밟으면은 뭐 인하할 거 생기잖아. 원래 그 당시 이때가 금리가 5.5%였어요. 5.5%에서 이렇게 인하를 시작했다고. 네네. 근데 지금 우리 뭐 3% 아직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금리가 오히려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그렇게 빨리 올려야지 그 인하 시점이 빨리 다가오니까 길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빨리 올리는 게 낫다. 주시장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죠. 원래 금리가 지금 인상을 하는 시점에서 무작정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거죠. 원래 저는 이제 타이밍상에서 제일 쉽게 보는 관점이 이제 유동성 장세냐, 이제 숲을 볼 때, 숲을 유동성 장세냐.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그렇게 유동성 장세가 풀 때가 잘 없잖아요. 돈을 풀 때가 투자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거든. 근데 그게 금리잖아요. 사인을 주는 게. 야, 금리 인상하는 거 하지 마라는 거. 뭐 자산 뭐 이런 것들, 자산 투자 뭐 이런 것도 하지 마라는 것도 물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원자재 투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도 사인.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맞아요.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야 빨리 사. 내가 돈 풀어줄 테니까 사. 이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본격적인 뭐 확 지르고 싶은 사인은 아니고 지금 그러나 워낙 저점이 있으니까 현금을 충분히 투입할 만한 자리였죠. 왜냐면 너무 밸류에이션이 싸졌으니까. 외국인도 막 들어오고 그죠? 그걸 싸졌으니까 뭐 지표들도 뭐 제가 보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사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좀 최근에 약간 그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의 기류가 3분기에는 너무 싸져서 반등하는데 4분기 더 폭락한다. 약간 좀 그런 생각, 시각이 좀 컨센서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성 반영하니까. 근데 약간 그거보다는 좀 어떻게 본다면 다른 뷰를 좀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랑 절대 비슷하게 본다면은 비슷하게 본다면 어떻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횡보 상승 이제 왔다 갔다 상승하고 너도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상승 구간이고 당분간 한두 달 정도 상승할 수 있고 그다음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한 번 상승했다 이런 바닥 다지기 구간이라고 그러죠. 바닥 다지고 나서 뭐 그렇게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다지는 구간이고 그렇다고 이제 완전 뭐 이게
유동성 랠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 장세인데, 지금 이제 실적으로 나오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나 뭐 나오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특히 뭐 있겠지만 없는 기업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또 반도체가 가장 큰 30%를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아마 뭐 일단은 다음 분기는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조사해 보면 다음 분기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반도체 쪽은 그 다음 분기를 예상을 했는데 그 다음 분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렇죠. 알면은 뭐 사실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확실히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은 어느 정도 다지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또 방금 말씀하신 실적에서 아직 좀 감소하는 그런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약간 좀 위아래 약간 치열한 공방이 좀 예상이 되다가 본격적으로 뭔가 그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하는 좀 유동성을 풀어주는 그런 장세가 온다면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큰 반등은 그렇게 봐야죠. 큰 반등은. 지금은 이제 그거 말고 지금 현재 말고 베어마켓 랠리라고 봐야죠. 현재는. 뭐 과거로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사실 뭐 이게 어려운 거지만 일단은 과거에 어떤 시기가 난 20여 년밖에 안 됐으니까 어디 때가 제일 비슷할까? 어디가 제일 비슷할까? 리먼 사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오히려 버블이 조금 깨었던 그 2000년 IT 버블이랑 가상화폐 시장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 버블들이 조금씩 꺼져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그리고 금리도 인상기고, 그래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표님 말씀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래서 바닥이 좀 다지고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폭락이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일은 좀 아니라서 좋겠습니다. 뭐 또 떨어지면 어차피 또 지금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인하할 여력을 만들어 놨다는 게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대부분 다가 근데 종목이 백화점 베이스인 분들이 많아. 다 떨어지니까 팔지도 못하고 계좌가 다 바람물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IT 버블 때 이때도 투자를 했으니까 계속 뭐 일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그 주식을 사모았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하락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지금이라도 약간 좀 뭐 손절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 좋을지, 약간 대표님 그 경험상 또 20년 정도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잖아요. 대표님은 또 이렇게 크게 몰렸을 때도 어떻게 또 탈출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 같은 경우 이런 때는 물론 이제 실제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 현금을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래서 항상 현금 비중을 뭐 한 평균 한 20%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걸 그 일지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지에다가 왼위에다가 항상 20%를 가지고 일지 현금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 못하셨다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현금 비중을 좀 줄이는 거죠. 계속 사들이는 거고. 만약에 그걸 못 하셨다면은 내가 종목이 포트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대부분 다가 근데 종목이 백화점 베이스인 분들이 많아.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많이 가지신 분들 100개. 뭐 아니면 요즘 왜냐면 주식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전문가들이 사라는 거 다 사. 또 이거 들어보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근데 다 떨어지니까 팔지도 못하고 계좌가 다 바람물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은 확신이 가지는 기업을 공부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진짜로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지. 남의 백날 얘기해봐야 내가 좋은 종목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도 멘탈이 약해서 거의 원금 되면은 그냥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 떨어지면 겁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팔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있는 기업을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자기가 가진 뭐 포트든 아니면 확신 있는 기업을 골라서 나머지를 내가 모르는 종목들 다 날려라. 날리고, 그 중에 뭐, 다 날리기 싫으면 두세 개는 남겨놓고, 대부분 뭐, 내가 아는 분 중에 뭐 한 1억 있는데 50개, 100개 되는 사람 많아. 50개. 펀드네요, 펀드. 근데 사실 그 의미 없고 차라리 그러려면 지수 하나 사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차라리 지수 사는 게 낫고, 코스피, 레버리지를 사든지 아니면 뭐, 지수 인덱스를, 코덱스, 스닥이 사든지, 하여튼 지수 상품을 사는 게, ETF 상품을 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가
나는 이 회사에는 확신이 있어. 네. 그런 기업에 그냥 날려버리고 이쪽으로 하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확실히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게 떨어질 때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등할 때는 오른 애들만 오르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기업을 잘 고를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다 정리한 다음에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지수 ETF 여기에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중간 이상을 가지 않을까. 맞아요.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덜 올랐지만 왜 S&P나 다우 이렇게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요. 그렇죠. 물론 뭐 해외 주식 사라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좀 계속 저평가를 받고 있었으니까 네. 뭐 언젠가 또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모르면 차라리 지수를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확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한 곳에다가 넣는 게 낫고. 알겠습니다. 혹시 그 대표님도 뭐 이렇게 엄청난 큰 하락장을 예상치 못해 맞아가지고 크게 놀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었죠. 옛날에 이때 딱 좀 전에 보면은 이때 이렇게 폭락할 때 코스닥 폭락할 때 코스닥이 봐야 되겠다. 네. 이때도 나는 IT 뽑을 때 이때도 투자를 했으니까 이때도 내 주식이 이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자금을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 뭐 핸디소프트, 뭐 다음, 뭐 등등, 그 당시에 뭐 황제주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뭐 그때 닷컴 버블이라 가지고 그때 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 처음에 이제 해서 성공을 했는서 산 것들이 다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사고 있어. 나도 묻지 마 투자 했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근데 그때 다행히 뭐 나는 이제 이때 중소형주를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덜 떨어지는데. 이런 고난기를 겪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만 하고, 계속 뭐 일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그 주식을 사모았죠. 일만 하고.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은 확실히 있으셨나 보네요. 네, 뭐 그런 확신이 있어. 계속 사모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때 올라올 때, 2007년도 올라올 때, 이제, 그때 다 팔았던 것 같아요. 와, 그때 이게 얼마냐? 거의 6, 7년 동안. 와, 그럼 그때 동안 계속해서 그 매입을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그래서 뭐 대신에 이제 큰 수익을 냈죠. 하여튼 큰 수익을 냈는데. 그래서 일단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그 주식에 대해서 언젠가는 내 기회가 오긴 나요. 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가 내 운이긴 한데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 운이 안 따르면 안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 기다려야 대운다. 근데 아무리 좋은 회사인데 이거 안 오니까 그 시장만 보고 맨날 사고 팔고 하다 내동매매 하다가 손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자기가 좀 이런 폭락한 상황에서도 좀 건전하고 괜찮은 회사다. 미래 이제 성장성이 그쵸? 확실히 좀 내가 보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모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시장이 회복됐을 때 이렇게 확실히 좀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탈출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래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돈 있으면 계속 사모으는 거죠. 지금도 제가 이런 폭락장 중에서도 계속 사모으는 주식은 계속 사모았어요. 그래서 사모으고. 이따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님께서 블릿이라는 이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UI도 깔끔하고 좋은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종목이나 섹터 이런 거 관심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걸 만든 계기가 주식 인구가 거의 지금 1000만이 넘었었잖아요. 1000만이 넘었었는데 근데 대부분 다가 이게 유용한 사이트를 또 힘들고 또 리딩방을 근거하거나 전문가들 방송 보고 피해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게 이 사이트를 출시를 하는데 워낙 피해 사례가 많다 보니까 특히 뭐 리딩방 피해 사례가 많다 이 카드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맞아요. 승인을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뭐 리딩방이 아니다. 그래도 일단 유사투자 자문업 이렇게 등록 자체가 된 있으면은 카드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피해가 많았으면 그렇게 개인들이 리딩방에서 내 종목 추천받고 사고 막 깨지고 손해보고 그걸 이용하는 또 리딩방들이 너무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특히 뭐 사기치는 리딩방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지 난 이해가 할 거예요. 나도 하루에 뭐 저한테도 전화 오는데 최소 하루에 한 개는 오는 것 같아. 한 개 뭐 리딩방 오면 차단해도 어디 있어?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냥 차단한 것도 포기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리딩방이 많고 또
내가 또 일부러도 한번 가입해 본 적도 있어요. 야, 주가 200%를, 6개월에 200% 내고 1년에 한 500% 수익 내겠대. 야 정말 대단한 실력이면 네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럼 난 한번 네가 진짜로 그 정도 자신 있으면 테스트 해볼게 해가지고 그때 한 200만 원인가 준 것 같아, 그 당시에. 와, 많이 주셨네요. 200만 원 낸다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내가 한 2천만 원, 한 1,500만 원인가 일부러 1,500밖에 없다 그러고 1,500만 원을 넣어가지고 계좌를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가 2001년도였나? 2000년도였나 보다. 2000년도 그 장이 엄청 좋았잖아요. 네. 그 장에서 마이너스 나더라고요. 2000년도. 그 장에서 6개월 했는데 6개월 동안 아무거나 사도 따블 나는 장세인데 마이너스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네.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깡패같이로 돌변하더라고. 뭐 소송하라면 소송해라,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실력이 있으니까 살아는 종목 어떻게 해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어떻게 싹 해가지고 다 빠져나와서 차트도 보고 이걸 보니까 그때 그런데 하여튼 그런 피해가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줄까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공부를 안 해요. 공부도 하니까 공부도 좀 할 수 있고 또 종목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못 찾아보는 섹터도 많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물론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리포터들이. 그리고 못 보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이때까지 했던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리포터들도 발간을 하고, 또 뭐 트레이더들이 볼 수 있는 또 매일매일 장전 타픽이라는 장후에 일어나는 시황들 점검도 해주고, 그래서 하여튼 개인들이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유익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 수 없을까? 그걸 이제 플랫폼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봐서는 좀 많이 도움 될 것 같은데 좀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하여튼 지금까지는 쓰신 분들 반응은 다 좋습니다. 한번 잠깐 사이트 열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분리 컨텐츠에 보면 이게 리포트들은 이제 우리가 만든 리포트들이고, 그리고 이제 차트는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관심이 있는 차트들. 이제 차트상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종목들도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에 매수 지표가 나왔던다든지 이런 것도 올리고, 트렌드라고 이제 주간, 월간 이런 트렌드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매매 일지라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지를 써요. 그 일지를 쓰는 것들을 써가지고 이게 매수 지표가 나오는지 매도 지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특히 애널리스트 리포터 외에 접근하지 못하던 중소형주들 섹터들은 우리가 직접 연구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직접 탐방을 가서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만의 플랫폼이 특히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이렇게 신호등으로도 나타내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하트 그다음에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차트적이면 대주주가 어떤 사람이고, 투자적인 관점을, 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다 심어놨습니다. 화성 밸브라고 이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확실히 저런 건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커버를 안 하는 종목이잖아요. 주로 커버를 안 하는 종목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디테일하고 또 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표로도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주담하고 전화해서 주담한테는 그것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하여튼 또 공부하라고 또 공부도 이렇게 해놨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금리하고 지수 상관관계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아까 2000년도 이 상태에서 금리가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쭉 빠지고 금리가 인하를 하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올라가고 이때는 또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실적 자세가 나올 때 금리가 인상을 해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금리가 상관관계도 또 공부하는 부분도 또 따로 해놨어요. 하루 1분 공부해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퍼다주는 그런 사이트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만 원 돌파를 하면 이제 차트상은 괜찮아져서 사볼 만하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한 4%, 5% 오르고 18일
촬영일 당일에도 좀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바닥이 다졌다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적이 나올 때쯤,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올 때쯤 이제 3분기 실적을 체크를 해요. 그렇죠. 3분기 실적을 해보니까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반도체 업계 종사는 체크를 해보니까 3분기 실적이 안 좋겠더라고. 지금 반도체 웨이퍼 적재가 되고 있고, 제가 대리점들이 재고가 좀 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겠다 하는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6개월 주식은 선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김작가 채널에서 나가가지고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6만 원 돌파를 하면 이제 차트상은 괜찮아져서 사볼만 하다. 했는데, 월 금요일 날 이게 6만 원이 돌파를 했더라고. 맞아요. 네. 여기 보면, 이따 아까 매매에 우리가 일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네. 분리 사이트에서. 분리 사이트에서 매매 일지를 보면, 이게 빨간색이 막 뜨는 날이 있어요. 빨간색이 막 매수 사인이 뜨는 날이 있는데, 한번 보자. 이게 사인이 뜨는 날을, 요때가 아마 매수 사인이 나왔겠네. 언제냐. 7월 7일. 7월 7일이네. 7월 7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이게 점수가 이게 3점이 나오잖아요. 1스톡이라고 해서. 1스톡인데, 이게 뭐 이격도 뭐 이런 건 점수를 해가지고 매겨두는데, 이게 높으면 이제 높을수록 이제 강력 매수 사인이에요. 그리고 저기 주간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사인이 계속 나왔어요.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 나올 때를 좋아 보이는데, 여기 일지 보면 뭐 예를 들면 또 이때도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뭐죠? 이때도 바닥인데 7월 4일 한번 볼까요? 7월 4일. 이렇게 2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이 많으면은 거의 저는 반대기라고 보는데, 이 반대기가 다 빨갛잖아요. 거의 빨가면은 거의 바닥일 때가 많아요. 바닥일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걸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종목을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내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관심 종목들 한 100개를 쓰니까, 그거 보면 다 거의 판세가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판세가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표상에서는 먼저 나왔는데, 그래도 추세가 하락 추세였으니까, 이게 꼭 맞지는 않으니까, 추세가 계속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불안한데, 또 대신 여기서 한번 사인이, 이런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잖아요. 그런데 뚫고 이렇게 나오길래, 여기서 원래는 했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역회대인 수혈등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머리가 나와야 되고, 여기 어깨고, 네. 여기 보면, 어깨, 네. 여기 머리, 그 다음에 어깨,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된다. 요 구간에 돌파를 해야 된다 했는데, 금요일날 돌파를 했어요. 되게 세게 돌파를 해버렸네요. 금요일날 세게는 아니고 약하게 딱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수 사인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 돌파하면, 원래 제일 선행하는 게 차트거든. 그렇죠, 사실. 제일 선행하는 게 차트니까, 그래서 차트상에 매수가 나왔다 해가지고, 우리 채널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목이 첫 라이브로 했는데, 의미 있는 신호 떴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우리 떠가지고, 그리고 지표상 바로 21선 돌파. 그리고 지표에서 또 5일선이 또 21선 돌파를 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걸리나 61선이 있고, 수세수상에 요 자리가 걸리겠죠. 저항이 64,000원, 5,000원, 요 자리가 걸리겠죠. 당분간은 요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요 추세선상에 요것도 한번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 63,000, 4,000원 되겠네요. 4,000원. 이 정도는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하려면 이제 요게 뭐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 또 의미 있는 사인이 나오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는 역회대 설정이 나왔고, 지수가 아직 안 나왔어요. 대신 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는 아직 역회대 설정이 나와야 되는데 좀 끌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20일 돌파를 했으니까, 요게 돌파를 하려면 한 22,420 정도 돌파를 하면 되겠고, 대신 하이닉스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이닉스도 어제 똑같이 돌파를 했더라고. 오늘 60지선 맞고 내려왔네. 이것도 보면 어제 60 역회대 설정이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이평선도 정배열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럼 이것도 가져야 되는 게 21선이 또 61선을 돌파를 해야 돼요. 이게 하려면 또 시간이 꽤 필요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표가 몇 가지 지표를 보는데, 바닥을 완성하는 지표가 이제 캔들상의 지표,
캔들상의 지표, 캔들상이 여기서 돌파를 했고, 네. 이평선상의 지표 21선이 돌파하고, 이렇게 된 세월도에 돌파한 거는 요거고, 보조지표상의 돌파는 아까 전에 7월 4일 뭐 이런 것들, 7월 11일 요때 다 돌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인데 저는 이제 보조지표랑 캔들, 이런 것들 바닥 잡을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는 이제 완성을 했는데, 요 저항 라인이 계속 걸리는 거죠. 저항 라인이 여기도 저항 라인이 한 10만 한 5천 원 정도, 여기에 뭐 저항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세선 라인에 저항도 있을 거예요. 추세선 라인에 저항은 요 정도? 거의 다 10만 한 5천 원, 뭐 비슷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항 라인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캔들 상에서는 의미 있게 나왔네요. 여기도 장악형이 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보조지표랑 캔들이랑 차트를 향해가지고 바닥을 좀 잡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지표는 네. 좀 늦게 반영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정말 저게 뚫고 막 엄청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또 뭐 엄청난 반도체 쪽에 호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막 진짜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준다든지 그런 드라마틱한 뭐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좀 힘든 거잖아요. 저는 뚫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게 실적이 잘 나왔을 때 빠지는 경우 삼성전자 빠졌고 많았고 실적이 안 나왔을 때 반등을 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주식이 또 선행을 하고 그게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고 실적이 계속 좋은데도 계속 빠졌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반영이 돼버리겠다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반영이 돼서 6개월 후에 또 이제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악재는 많이 다 넣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전쟁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끝나버리고, 미중 마찰만 좀 줄어들면은, 그리고 뭐 관세도 좀 인하해주고, 이러면은 이제 오히려 급선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재정 당국에서 좀 립 서비스도 좀 해주고, 당분간 금리 인상 없어. 그냥 뭐, 오히려 인하할 수 있어. 뭐 이런 멘트라도 하나 해주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보여주신 분리 서비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이 펀더멘탈도 물론 보긴 보시지만 뭐 기술적인 지표라든지 약간 좀 다양하게 다각도로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종목 발굴 비법, 대제 수심차. 이게 이제 아까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대제 수심차 녹아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게임주인데 이제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 보는 게 저는 대주주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대제수 심차 중에 대주주가 이제 경영권 승계나 지분에 대해서 또 뭐 질이 나쁜 대주주거나 뭐 아니면 IR도 잘 안 하고 자기만 빼먹는 그런 대주주냐 이런 것들 먼저 보는데 그런 건 없다. 뭐 재료는 뭐 재료가 있냐 없냐.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재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아무리 내가 회사 재무구조가 좋아도 그 회사가 무슨 다음 묶으면 실적 잘 나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실적 잘 나왔다. 근데 계속 똑같은 것만 계속 해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파운드리를 한다. 내가 새로운 성장 먹거리가 있냐 없냐. 그게 이게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애플이다. 애플도 지금 애플이 지금 핸드폰만 팔지만은 애플카라는 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애플카가 나오냐. 그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장 모멘텀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재료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라는 게 이제 이익이, 매출의 성장, 이익 성장이 더 날 수 있냐. 새로운 재료가 포함해서 또 더 나올 수 있느냐 없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세상에서는 차트를 적용한 거죠. 단기적인 추세, 중기적인 추세, 수급적인 추세. 아까 그 사인이 나오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회사의 사업을 뭐 제주주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도 이렇게 따로 해놓고 다트전자공시, FM 가이드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다녔어. 그렇게 다른 사람 리포트도 보라 이거지. 우리 리포트만 보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이제 차트적인 면에서 어떨 때 올랐고, 뭐 때문에 올랐는 것들이 다 이렇게 나타났어. 자, 2013년도, 15년도에는 신작이 뭐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고, 이건 유장증자 하면서 하락했고, 그렇게 이거는 또 새로운 신작 출시 기대로 또 상승을 했고, 이건 또 중국 규제로 인해서 하락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왜 하락했고, 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상의 또 이슈도 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요 이슈는
이거는 이제 게임주들이 상황들에 대해서 적어놓아요. 게임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어떻다. 그 다음에 지배구조에서 나오는 뭐 숫자들 한번 보고, 이제 숫자가 얼마나,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뭐 매출액이 얼마나 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인지, 그림도 나오고. 이제 단기, 중기 수급으로 저항과 지지를 해가지고 가격을 얼마 정도의 트레이드적인 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선정하는데 저항 라인 이런 것들 다 체크해 주는 거죠. 일반인들이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으면 여기 와서 공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보조지표상에서 매수가 떴는지 안 떴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종목 유형은 뭐 어떤 테마가 있다. 이거는 이제 신제품 모멘텀, 구조적 흑자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점수로 뭘 높은 걸 대주주의 공시 점수, 뭐 이익 보전 이런 것들 점수를 다 매겨가지고 이거를 신호등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담하고 통화해서 했는데 오늘 주담하고 통화를 안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업데이트 예정이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뭐 이렇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담하고 통화를 다 대부분 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재 수심차가 대가 대주주, 재가 재료고 수가 이제 숫자. 그렇죠. 재무제표 그런 거죠. 뭐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 그다음 자산 가치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죠. 차는 차트고, 그럼 심은 뭐죠? 심리 지표인데. 심리 지표인데 이제 이게 과열인지 침체 구간인지 그걸 차트를 통해서 과열인지 침체 구간인지 그걸 파악을 해서 올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이제 직관적으로 확실히 좀 딱 보이니까 훨씬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또 대표님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잘 보셔가지고 투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세게 온 것들은 저는 안 쳐다봐요. 그 역사적인 저점으로 합니다. 진짜 잘 나오고 회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그리고 앞서서 잠깐 또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사모으는 또 그런 주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기가 이렇게 제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어떤 역금융 장세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현금성이 많고 자산주를 좀 집중적으로 사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또 위기를 버텨내려면은 또 현금성이 있으면 현금으로 또 새로운 걸 뭘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뭐 그 현금이 없을 때는 매출 채권들이 계속 기업들마다 아까 재고가 쌓이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갑자기 물건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고가 쌓이고 매출 채권은 돌아오고.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갑자기 자금이 말려서 자금 경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돈을 갑자기 잠궈버리고 돈을 안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연쇄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최고인 기업이죠. 그래서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물론 회사 중에서 현금도 있으면서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긴 있죠.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주식 투자도 그렇고, 대부분 다가 투자하면서 망하시는 분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니까 또 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근에도 뭐 반대명에 많이 당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서도 일단은 자산 가치가 좀 어느 정도 있고,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이 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죠. 근데 현금이 너무 없는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역금융 장세는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면 혹시 뭐 이런 상황에서 좀 볼만한 섹터 뭐 이런 것 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가 트렌드를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올린 것 중에, 이거는 이제 역발상으로 이제 유가 하락이 난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거의 남들은 이제 거의 최바닥에 있는 것들이니까, 항공여행주들도 괜찮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SMR이라고 이제 앞으로 원전은 대세가 되잖아요. 내가 소형 원전, 이거. 그리고 나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거. 맞아요. 과거 정부에서 했는 정책은 되도록이면 버리셔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는 2차 전지 섹터도 뭐, 한번 섹터가 크게 한번 왔으니까,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니까 그냥 한번 올려놓은 거. 근데, 일단 한 번 세게 온 것들은 저는 안 쳐다봐요. 한번 다시 새롭게 커나가는 것들은. 근데 SMR은 이제 몇십 년 동안 지금 10여 년 동안 거의 소외받았잖아. 그래서 5년 동안 소외받았으니까,
요 SMR이라고 참 원자력은 이제 전 세계가 오히려 추세가 되거든요. 왜냐면 전기는 부족하고 그러나 이제 뭐 지금 실적은 바탕이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기는 계속 늘어나야 되고 전기 관련 쪽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한전도 이제 그전에는 정부 정책의 피해주지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그런 피해주인데 물론 뭐 현 정권도 거기에서 뭐 벗어나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이게 표랑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완화되고 전기료 최근에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전기는 계속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계속 더 지어야 되는 거죠. 발전소들을 계속 더 지어야 되는 거죠. 네. 뭐 어떤 발전소이든 근데 원자력이든 뭐 에너지든 하여튼 뭐 수소 발전이든 뭐 여러 가지도 계속 필요할 전기차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전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SMR은 하여튼 회사가 가치가 좀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그러나 테마는 계속 올 수 있고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실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게임주들 너무 하락해서 괜찮게 보고 있고 역발상 관점에서 예. 그리고 OEM, ODM 화장품 쪽 화장품 OEM 특히 뭐 이거 추천한 지가 특히 ODM인데 OEM 예를 들면 코스맥스라든지 그 한국콜마라든지 근데 좀 세계 1위 하는 기업이 좋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스맥스를 더 좋아하는데 코스맥스가 또 최근에 보니까 패스아웃까지 진출했더라고. 그리고 미국의 주가 최근에 코스맥스를 차트를 보면 이때 우리가 코스맥스 차트도 한번 이렇게 공부하라고 올려드렸어요. 여기다 불릴 리포트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이게 미국의 적자 사업부를 철수한다 그러면서 이 주가가 오히려 급등해 버렸어. 이렇게 올랐는데 이것도 보면 똑같아요. 이게 비슷하게 이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여기 보면 지표상에서는 여기서 사인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우리 사인이 나왔는데 매매일치가 여기 코스맥스가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때도 차트에 보면 차트가 아마 이것도 여기에 6월 17일 날 보면 차트상에서 단기 중기 성장에서는 노란불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돌았는데 이때가 6월 17일인데 이때네. 이때였고 차트상에서 의미 있는 사인이 나온 거는 거의 이때였어요. 이때 쌍바닥을 찍고 돌파를 했더니까 6만 원 돌파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나는 이제 이런 게 좋아하는 이유가 세계 1등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사업이 또 추가가 되잖아요. 그런 이제 항상 미래의 꿈이 있어야 되고 뭐 대주주 좋고 숫자 잘 나오고 숫자를 보면 이게 너무 싸요. 또 접근가 되는 게 기본 재무정보 보면 1조 5천억 매출액에 1,200억 매출하고 원래도 지금 뭐야 3분기에 벌써 134,900 매출액 했고 그래서 회사는 지금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참 월봉으로 보면 그 역사적인 저점으로 왔네. 23만 원 같아요. 그래서 자리가 괜찮아서 한번 저는 이 화장품 섹터는 화장품을 원래 한번 쓰기 시작하면 안 바꾼대요. 특히 여자들은 자기가 특히 기초 화장품들은 색조 화장품은 이제 마스크 쓰니까 덜 썼겠죠. 근데 이제 기초 화장품들은 특히 점점 고급화돼가면 돼가고 또 한번 쓰기 시작하면 좋은 걸 쓰기 시작하면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세계 1위 업체들이 대부분 다가 여기에 외주를 맡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사양 사업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아서 주식을 쳐다보기가 싫은 상황에서도 사실 이렇게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약간 좀 올라오고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숫자 잘 나오고 회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현재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식을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문구가 항상 생각나는데 그게 이 또한 지나가리다거든요. 이제 항상 위기는 이렇게 주식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작년하고 저작년에 이제 코로나고 작년에 그런 게 없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20%씩 빠지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좀 길게 가다 보면은 이 코스피 지수를 나중에 쳐다보면 1년씩, 그 다음에 다우 지수도 보면 3년씩 쉴 때도 있어요. 2년, 3년. 결국은 근데 지수는 우상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고 그 회사에 대해서 확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근데 대부분 다가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자기가 이제 확신이, 오늘 기회로 내가 확신이 없는 기업을 다 날리고 내가 확신이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큰 수익이 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보다도 자기 건강이고 또 자기 뭐 만족인 거죠. 행복감인데 이 투자에 아까 제가 보여줬다시피 7년 동안 그냥 안 쳐다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안 쳐다본 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확신이 있는 기업이면 그냥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월급이 받을 때마다 좀 좋은 회사들은 사모으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이제 군대에서 많이 좀 근데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그거 보면 참 주식은 우리 삶과 좀 커플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긴 관점에서 본다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잘 마인드셋을 점검하시면 좋겠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또 앞서 보여주신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잘 발굴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진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